자,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경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레알이 유리하죠. 3대1의 승리를 거뒀고 원정골을 리버풀이 하나 넣긴 했지만 하나는 성에 안 찹니다. 네, 그만큼 이제 리버풀은 좀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데 프리뷰 영상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안필드라는 게 꼭 리버풀한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빌라 상대로 연패를 끊긴 했는데 그 이전까지 흐름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감정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 결국 요즘에는 홈 어웨이의 구분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많이 옅어졌죠. 네, 많이 옅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볼 건 뭐냐면 이 양 팀이 유독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 이제 각자의 리그에서 부상자가 많은 팀으로 좀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부상 명단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좀 핵심 선수들이었다라는 점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큰 공통점은 지금 센터백 자원들이 모두 이탈했다는 게 그쵸. 주전 센터백이죠. 약간 동병상련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서로가 약간 서로를 측은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거기다가 라모스는 뭐 갑자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또 나왔다고 갑자기 또 원래 얘기가 나와서 원래 종아리 부상으로 빠질 예정이었는데 하필 또 코로나까지 좀 겹쳤죠. 그래서 이제 올 시즌 두 팀이 어떻게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표를 통해서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10라운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여기서 알리송은 4라운드, 5라운드 기준으로 2번 빠졌어요. 이때가 알리송이 빠지면서 아드리안이 나오자마자 빌라전에 7점하고 7대2 네, 엉망진창이었던 때였죠. 알리송이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올 시즌도 중간중간에 잔부상이 좀 있었고요. 이 10라운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역시나 리버풀의 가장 큰 타격은 반다이크의 부상. 이제 이때가 에버튼전이었죠. 맞아요. 5라운드전 에버튼전 선발로 나왔지만 픽포드와의 경합 과정에서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고 이후로 쭉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사실상 그냥 시즌 아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크 없는 동안 6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고메즈 선수가 고군분투를 했는데 보시면 고메즈가 9라운드 즈음부터 A매치 후연 갔다가 무릎 이 힘줄 이쪽이 파열되는 또 부상을 당하게 돼요. 속도를 무기로 하는 선수라 힘줄 쪽 부상은 좀 어떻게 앞으로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고메즈도 자연스럽게 시즌 아웃에 가까워졌다. 마팁도 역시 빠지면 섭하죠. 중간중간에 10라운드인데 빠지면 섭하나요? 빠지면 섭하죠. 지금 보면 절반 거의 또 못 나왔어요. 빠지면 아쉬운 거 아닙니까?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쉽죠. 근데 뭐 이제 마팁 정도면은 이제 부상으로 빠지는 걸 거의 이제 특징으로 봐야기 때문에 그냥 기정사실화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팁이나 조고메스 이런 선수들은 시즌 전체 그러니까 풀로 시즌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걸 항상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죠. 고메즈랑 마팁은 합쳐서 그냥 한 명으로 봐야 되는데 올 시즌은 물론 불운한 부상이긴 하지만 결국 둘이 한 명도 안 됐어요. 계속 시즌 아웃으로 초반부터 계속 빠져 있으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보면 치미카스도 오자마자 코로나 자가격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쪽 문제로 초반에 또 빠졌고 이러면서 로버슨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됐다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버트스는 계속 뛰었죠. 부상 없이 쭉 경기에 출전했죠. 그렇죠. 이따가로 살펴보겠지만 리그 전 경기 선발이고 그리고 이제 아놀드도 한번 맨시티전에 근육 쪽 부상이 온 이후로 초반에 좀 삐걱댐이 있었고 니코 윌리엄스도 부상 그리고 파비뉴도 중간에 한번 부상 나비 케이타도 여기서 빠지면 섭한 인물이고 여기에 또 체인벌린도 프리시즌부터 무릎 부상이 있다 보니까 잘 빠진 케이스이기도 하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사실 왔을 때 바로 부상 때문에 잘 못 나왔었죠. 첫 번째가 코로나 그리고 두 번째가 에버튼전에 히샬리송한테 이 살인 태클을 당하면서 무릎 쪽 부상이 좀 크게 왔었고 초반 결장이 많았습니다. 이외의 선수들을 보면 밀너는 그래도 잘 뛰었고 밀러는 이제 10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쭉 뛴 케이스고 그렇죠. 뭐 그 뒤에 이제 햄스트링 쪽 올라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밀너는 오히려 빨리 복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빡세잖아. 되게 약간 미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때 뭐지? 그 햄스트링인가 다쳐가지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 무슨 어디 산맥 같은 거 오르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를 등산하듯이 해가지고 그거 다 탔대요. 그래. 그러니까 밀러는 약간 딱 보았을 때 얘는 그냥 부상 당해서 다음날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좀. 또 이런 선수가 부주장이니까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이른바 개기겠습니까? 절대 못 개기죠. 내가 뛰는데 네가 안 뛰어? 약간 이렇게 약간 살짝 꼰대 마인드 섞으면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살라 한 경기 샤키리도 이제 9라운드부터 계속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이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타도 이제 이 10라운드까지는 무리 없이 뛰었었고요. 맞아요. 근데 조타가 이제 그 이후가 이제 좀 문제였고 이제 결국 11라운드부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백즈는 이미 전멸입니다. 중간중간에 마팁이 뛰었지만 잔부상과 경기를 뛰는 것에 계속 온도차가 있었고 이건 사실상 그냥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중간중간 뛰기도 뛰었었지만 토트넘전까지 뛰고 결국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부상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시즌아웃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풀백에 있는 치미카스도 이 기간 동안 또 부상이 있었고 나비 케이타도
부상이 꽤 길어졌습니다. 잠깐 나와가지고 레스터전에 좀 폼이 올라오나 싶었다가 그 레스터전 중간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맞아요. 이때 이탈이 꽤 길게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잠깐 돌아오긴 해서 이제 시즌 막바지까지 쭉 이제 뭐 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20라운드까지 딱 끊어가지고 기준을 삼았을 때는 나비케이타 역시도 이런 부상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는 이제 16라운드 즈음부터 복귀가 되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부상이 없고 체인벌린도 이때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그렇게 전력에 큰 보탬은 안 됐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 기간에는 핸더슨이 좀 공헌문투를 많이 했었죠. 그죠. 핸더슨이 네. 특히 센터백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좀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겠고 이때 기간에 가장 큰 이탈은 역시나 지오고 조타의 부상이 아닌가. 미트일란 원정 가서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했고 중반기 때 조타 대신에 피르미노가 나오게끔 만들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죠. 네, 조타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리그 중반기를 좀 날렸죠. 네. 한 경기도 못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피르미노가 부진하면서 리버풀 화력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때 아쉬웠던 건 조타가 되게 폼이 좋았을 때란 말이에요. 아, 초반에 진짜 잘했는데. 엄청 잘했을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2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봐야 됩니다. 여전히 센터백진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센터백진은 그냥 전부 다 주전 센터백 3명 반다이크, 조고메스 그리고 여기 마팁 이 3명은 그냥 전멸.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이 된 카박 그리고 이제 1군 선수로 떠오르고 있는 네서니엘 필립스가 네. 많은 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나마 수혈이 됐다는 게 좀 그렇죠.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진은 로버스는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진짜 로스 뛰고 부상 있고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뛰는데 부상이 없다는 네, 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자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리고 파비뉴가 한번 중간에 이탈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리버풀이 조금 비상등이 켜졌다가 다행히 파비뉴는 최근 특히나 20라운드 중반 때부터는 미드필드로 올라오면서 네. 오히려 팀의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카박의 영입 그리고 네. 네서니엘 필립스의 콜업 이 그죠. 두 가지가 파비뉴를 위로 올려줄 수 네. 있는 이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핸더슨인데 저희가 이 표는 이제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30라운드, 31라운드도 핸더슨은 부상으로 빠진 겁니다. 네. 이게 트랜스퍼 마켓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맞아요. 네. 핸더슨도 어쩌면 시즌 아웃일 수 있는 꽤 긴 부상에 지금 고생 중에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조타가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활약을 좀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의 지금 스쿼드가 좀 완성이 됐죠. 네, 마네와 이 살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뭐 큰 부상 없이 쭉 뛰고 있는데 이제 마네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이 좀 떨어졌다라는 그죠. 평가가 있어서 네.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요즘에 오리기도 계속 부상으로 빠진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리버풀도 센터백 라인 빼고도 부상자가 엄청 많았네. 센터백 중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상을 당하고 전체적으로 꾸준했었던 건 그래도 양 사이드. 그죠. 풀백들 그리고 윙포워드들. 왜냐면은 조타도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피르미노는 쭉 뛰다가 최근에 약간 부상이 있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사이드가 꾸준하고 중앙 지역이 되게 좀 힘들었었던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야죠. 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10라운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밀리탕이 시즌 초반부터 계속 부상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는 시즌 전부터죠. 네. 밀리탕의 부상으로 중간중간 잔부상이 있던 시기가 있었고 라모스도 초반에는 쭉 뛰다가 이 10라운드쯤의 부상부터 약간 라모스가 왜 이렇게 잔부상이 있지? 좀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후에 또 부상 빈도가 확연히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레알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우풀백이에요. 카르바알이 부상으로 나가는데 오드리오 솔라도 여기 부상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빠진 경기들이 제법 깁니다. 그리고 시기가 겹쳐요. 초반에 얼마나 이 레알 마드리드가 오른쪽 풀백 구성에 애를 먹었는가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카세미르도 초반에 부상, 크로스도 부상, 발베르드도 부상이 있었지만 경기 수가 크진 않았다. 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탈 기간이 좀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아자르입니다. 이미 지금 뛴 경기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네요. 맞아요. 그쵸? 10라운드까지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지금 딱 잘라서 보면은 나온 경기보다 나온 경기보다 못 나온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자르가 빠지면서 오히려 비니시우스와 같은 다른 경쟁자들이 오히려 더 고군분투를 했었고 아센시오도 이제 시즌 전에 이어졌던 부상이 조금 초반에 괴롭혔던 거 제외하면은 꾸준히 뛰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부재가 발생했을 때 바스케스가 얼마나 공헌을 세웠는가도 저는 이 10라운드까지 출전 기록에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스케스는 아마 이게 16, 17 시즌이었을 건데 그 경기 50몇 경기 뛰었을 때 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때가 진짜 바스케스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초 페르난데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레알은.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다 보니까. 꿀 자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MD7은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뭐 마리오 디아스는 뭐 그냥 부상이 좀 이렇게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11라운드부터 20라운드까지를 보면 라모스가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잔부상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반기 들어서는 훨씬 더 그 부상의 빈도가 커졌고요. 이때 다행스러운 점은 카르바알이 그래도 돌아오면서 20라운드 기점까지는 제법 뛰는 듯 했으나 최근 부상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드리오 솔라는
부상 복귀했지만 역시 선발까지 뛰기에는 네. 폼도 좀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오솔라는 일단 나올 때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카르발의 장기적인 대체적으로 봤을 때도 난 참 오솔라 난 소시에다드 되게 좋아했었던 선수인데 그죠. 레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장점이 공격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잘 보여주지 못하고 수비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커리어는 조금 이제 실패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도 이 11라운드부터 20라운드 기간 동안 잔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좀 있었고 역시 또 이 기간 동안에 돋보이는 건 아자르네요. 네, 아자르가 지금 네. 딱 보시면 잠깐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아자르가 이제 이런 부상 관련해서 이슈는 모두 다 안고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의 아자르는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일단 이 선수의 폼이 좋고 뭐 이게 뭐 기량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보다는 부상으로 나오질 못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은 사실 좀 더 좀 짜증나는 게 있죠. 엄밀히 그쵸. 따지면 이 선수가 한두 푼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 기간이 좀 뛰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 뒤가 훨씬 더 부상이 많았다는 거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중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코로나 시국 감안하면 이 정도 부상은 있을 수 있지. 네. 문제는 21라운드부터 지금까지의 분위기예요. 맞아요. 오히려 어떤 느낌에서는 리버풀보다 훨씬 부상자가 많았습니다. 레알 부상 마드리드가. 숫자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 보면은 21라운드 일단 밀리탕 퇴장 한 번 있었고 보면은 지금 쭉 그래, 빠져있는 기간 내가 한번 중계했단 있었죠. 말이야. 이 퇴장당한 경기. 그래서 밀리탕 벤치 가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이씨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 네, 아직 그 밀리탕이 본인 신체 능력을 다 잘 활용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가 네. 밀리탕이 퇴장당하고 부상당하면서 빠진 것도 빠진 건데 라모스도 동시간대 같이 빠졌다는 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문제였죠. 그죠. 리그 기준으로 21라운드부터 오히려 지금까지 딱 한 경기 제하고는 계속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이니까 네. 라모스 잔부상은 후반기 되어서 훨씬 더 극심화가 되었고 진짜 다행인 건 라팔 바란이 원래 잔부상이 있는 스타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꾸준히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거 제하고서는 계속 코로나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불가항이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뭐 물론 방역에 조심하고 이런 안전수칙 지키고 하겠지만 이게 뭐 내가 경기를 뛰다가 뭐 태클 당해서 부상당하는 건 이건 진짜 불운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는 더 불운한 거거든요. 그죠. 바라는 올 시즌 진짜 본인 치고는 철강한 시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초가 그래도 다행히 라모스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비슷하게 돌아오면서 제법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어요. 맞아요. 이 부분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카르바알이 또 잔부상이 길어지면서 네. 후반기에는 거의 뛰지 못하고 있죠. 옥솔라도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오른쪽 풀백은 다시 바스케스에 몫이 됐고 카세미르는 정말 꾸준하게 버텨주고 있고 발베르데가 이제 중요할 때 로테이션이 돼야 됐는데 네.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후반기 때 제법 있었다. 근데 이제 발베르데도 아쉬운 건 이 선수가 부상이 있긴 합니다만 나오면 잘해요. 나오면 잘해서 레알 팬들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레알은 그러니까 리버풀은 저희가 앞서 설명할 때 이 중앙 코어 라인이 좀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레알은 이 삼각편대는 항상 건재했습니다. 네. 올 시즌 내내 큰 부상 없이. 근데 보면은 지금 크로스 모드리치는 진짜 뭐 나이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선발 수치가 아닌가. 크카모가 다 똑같아요. 네. 모드리치도 이게 트랜스퍼마켓 기준이긴 합니다만 부상으로 빠진 게 한 경기고 토니 크로스 2경기 그리고 카세미르도 전체 다 시즌 했을 때는 2경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크카모 조합이 요즘 계속 꾸준히 나오고 올 시즌을 통으로 좀 책임을 졌다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 중원은 이게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진으로 넘어가면 아자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네. 일단 호드리고가 10라운드 중반부터 계속 빠져있다가 최근에는 스쿼드에 좀 들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아센시오도 꾸준하게 활약 중.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둘이 이제 윙에서 활약 중이고. 둘 다 굉장히 꾸준하고 네. 바스케스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최근 오른쪽 풀백에 지분이 많은 편이다. 네. 벤제마도 한 번 또 잔부상이 있었던 걸 제하고서는 꾸준하게 활약을 했고 이때 2월 즈음에 부상이잖아요. 24라운드, 25라운드 네. 부상이. 근데 부상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폼을 그대로 찾더라고요. 맞아요. 벤제마는 뭐 요즘에 나오는 것만 봐도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리버풀이 이 사이드 자원이 건재하고 중앙 라인, 이 코어 라인 좀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양 풀백도 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일단 카르바알 쪽에서 문제가 크게 생겼고 이 중원 쪽에서는 라모스의 이탈, 바란이 다행히 조금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리버풀은 수비 라인의 코어가 다 묻어졌다면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라파엘 바란이라는 중심축이 있는 가운데 밀리탕이 나올 때도 있고 나초가 나올 때도 있고 바란이 빠졌을 때는 나초 밀리탕.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잔 카박, 네서니엘 필립스랑 밀리탕, 나초 페르난데스를 하면은 그래도 저는 레알 쪽이 약간이나마 그럼요. 우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맞지. 네, 그래서 어쨌든 뒷문이 좀 단단했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원동력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다만 이런 측면 수비라든지 그리고 측면 공격 라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라자레 뭐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선수를 따져봤을 때 특히나 우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레알 마드리드가 좀 많이 겪었었던 올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버풀은 올 시즌 초반에는 진짜 우리가 프리뷰할 때마다 부상자가 이렇게 많았잖아요. 네. 조금씩 수 자체는 그래도 줄어드는 추세고. 이제 항상 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선수들이 지금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포지션 분포도 제법 골고루다. 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양 팀이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또 경기를 펼치니까 형들이 어떤 경기를 중계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아무튼 뭐 맨시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리버풀 레알도 그렇고 이스타 TV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